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저번에 제가 한화가 수출형 장갑차에 청검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요즘 상황이 아주 재미있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궁대전차 미사일과 청검대전차 미사일이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원래 현궁대전차 미사일은 LIGN-X1에 의해서 개발된 사정거리 2.5km의 보병이 휴대할 수 있는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고, 청검은 한화에서 개발한 주로 헬기에 탑재되어서 운용되는 사정거리 8km급의 헬기 탑재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두 미사일의 역할이 별로 겹칠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이 두 미사일은 서로의 역할이 겹칠 수 있는 개량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현궁부터 이야기하자면 현궁은 지금까지 수출 실적이 저조했고, 그 이유는 제블린 등 타국의 보병 휴대용 대전차 미사일이 사정거리가 4km인 것에 반해서 우리의 현궁 대전차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2.5km에 불과해서 수출에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궁의 사정거리를 늘리는 개량형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현궁 개량은 사정거리를 4km로 늘리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동의 모종의 국가의 요구를 받아서 현궁의 사정거리를 8km로 늘리는 개량을 하는 중입니다. 현재 중동의 모종의 국가의 요청을 받아서 수출장비 개발 지원금을 받아서 사정거리 8km급의 미사일로 개량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모델은 당연히 사정거리가 늘어난 만큼 무게도 늘어나서 보병휴대용은 아니고 차량 탑재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 만들어지는 모델 자체가 장갑차나 차량, 그리고 무인기 등에 탑재하기에도 이제는 아주 충분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청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검은 기본적으로 유선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이었고, 그래서 호버링, 그러니까 제자리 비행이 가능한 헬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검도 광섬유 방식의 기존 유선 유도형이 아닌 L밴드 데이터링크를 사용하는 무선 유도형으로 개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게 전에 제가 50kg짜리 전투기에서도 발사 가능한 무인기용 끝판왕 미사일을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고 했었죠. 이 녀석에 사용하는 무선 데이터링크를 활용해서 무선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역할이 겹칠 일이 없던 두 미사일의 역할이 완전히 겹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이 두 미사일은 어떤 부분에서 경쟁하고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붙은 건 바로 K-21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 탑재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K-21 장갑차에 드디어 대전차 미사일을 탑재하는 개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K-21 장갑차에 탑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현궁이 될 거라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고 저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K-21은 개발될 때부터 현궁 미사일을 탑재하는 걸 전제로 개발되었고, 심지어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제장 전까지도 고려되어서 개발된 장갑차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K-21에 현궁이 탑재될 거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화가 청검으로 도전장을 내게 됩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도 좀 갸우뚱했습니다. 파이어 앤드 포켓 방식의 현궁을 두고 유선유도 방식의 청검을 K-21에 탑재한다고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고요. 물론 우리 레드백이나 독일의 링스, 거기에 폴란드의 보루숙 장갑차에는 유선유도 방식의 스파이크 LR이 탑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전차 미사일 발사 후 회피기동면에서 유선 유도 방식이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검의 무선 유도 방식이 개발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저희 의문점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선 유도 방식이라면 미사일 발사 후 장갑차의 회피기동에도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탑재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다 이 경쟁에서 현재 앞서가고 있는 건 엉뚱하게도 한화의 청검입니다. 지난해 2022년 12월 14일 한화는 폴란드와 사우디 등 7개국 관계자를 초청해서 청검 미사일로 무인기를 요격하는 요격시험을 시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청검을 발사한 발사체가 뭘까요? 그건 다름 아닌 바로 K-21 장갑차입니다. 네, 이미 한화는 K-21 장갑차에 청검을 장착하고 대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연까지 한 겁니다. 그렇다고 K-21 장갑차에 청검이 탑재되는 거로 결정된 건 아니고요. K-21 장갑차가 한화가 생산하는 모델이라는 이점을 사용해서 한화가 선점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을 기준으로도 K-21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로 현궁과 청검은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두 미사일의 경쟁은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제7군단의 제2신속대응사단이라는 걸 창설하고 한참 이 신속대응사단의 화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연구 중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 중에 한화가 제안한 방법이 장갑차에 청검 미사일을 탑재해서 신속대응사단에 배치하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물론 아직 이게 채택된 건 아니지만 아주 유력한 안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량에 탑재한 대전차 미사일은 오히려 LIG가 먼저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모종의 국가의 요청으로 지금 현궁대전차 미사일의 사정거리를 8km로 늘려서 차량에 탑재하는 모델을 LIG는 현재 개발 중이고, 그래서 결론은 한화가 제안한 신속대응사단의 화력지원 모델을 오히려 LIG가 현궁으로 먼저 개발하는 꼴이 된 겁니다. 당연히 우리 군이 이걸 채택한다면 자금을 들여서 이제부터 개발해야 하는 무기보다는 이미 개발되어서 성능이 증명된 무기를 선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LIG의 현궁이 더 유리해진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미사일을 비교해보자면 현궁은 무게 15kg의 가벼운 것이 장점이며, 물론 사정거리 8km급짜리의 무게는 증가하겠지만 이미 38kg에 달하는 천검보다는 그래도 가벼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그러나 천검은 현궁에 비해서 더 큰 탄두를 장착하고 있기에 위력이 강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가격 측면으로도 고가의 광케이블 방식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무선유도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기존보다는 저렴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현궁이 가격 측면으로는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저를 더 고무시킨 요인이 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두 무장이 갈수록 무인기 무장으로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현궁은 기존에는 무인기에 탑재하기에는 사정거리가 짧았지만 이제는 사정거리가 8km로 늘어난 만큼 무인기에 탑재하기에도 적합한 무장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용 무장은 50kg이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천검도 38kg인 것에 반해서 무게가 가볍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나 하고요. 천검도 기존에는 유선 유도 방식이어서 호버링이 가능한 헬기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무장이었던 게 무선으로 바뀌면서 충분히 무인기에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우리는 끝판왕급 무인기 무장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 무장의 무게는 50kg으로 무게가 무겁고 더욱더 너무 고성능이기에 가격이 비쌀 거라는 점에서 무인기의 무장 다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두 무장이 무인기에 탑재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우선 현궁은 지상에서만 사용하던 무장인 만큼 무인기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가망인증을 받아야 하고 가망인증은 절차가 까다롭고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나 현재는 무인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이 우리 군이 너무 지나치게 무인기에 대한 가망인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항의하면서 무인기에 대한 가망인증을 없애주거나 간략화시켜주길 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무인기에 대한 가망인증이 간략화되거나 없어지면 무인기에 탑재하는 무장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현궁이 가망인증을 안 받거나 간략하게 하고 무인기에 탑재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이 두 무기는 무인기 탑재 무장으로도 서로 경쟁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두 무장이 무인기에 탑재된다면 무인기의 무장이 다양해지므로 더 많은 상황에서 더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지겠죠. 현궁과 천검은 지금 상황이 이러합니다. 같은 국내 업체가 개발한 미사일이고 원래 개발할 때는 서로의 역할이 전혀 달랐지만 지금은 서로가 각각의 역할에 침범함으로써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는 상태인 겁니다. 결론은 국산 무기끼리의 경쟁이고 국내 업체끼리의 경쟁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을 지지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누가 승자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K-21 장갑차의 대전차 미사일이 누가 될지가 이목의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국내 수요를 얼마나 차지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변화할 수 있고 국내 생산량은 바로 수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미사일이 선택될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그 어느 누구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둘 다 국내 업체니까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